네, 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입니다. 6월 13일 월요일 장중 시황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73.79포인트, 2.84% 하락한 2522.08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29.76포인트, 3.42% 하락한 840.10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예상은 했지만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내면서 연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5월 12일날 기록했던 2546이라는 연 저점을 깨면서 장중에 2520선이 깨지기도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주말 동안에 아마 좀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5월 CPI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가 지난 4월과 비슷한 8.3, 그리고 근원 CPI는 5.9, 이렇게 이제 상승을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깨고 8.6이 나왔습니다. 8.6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보면은 40년 만에 최고치죠.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둔화가 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갑자기 오히려 최고치가 나와버린 겁니다. 이러면서 시장이 약간 좀 패닉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이것이 고스란히 우리 증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CPI가 높게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이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유가예요. 유가가 지금 아시겠지만은 배럴당 WTI가 120달러를 돌파하면서 이제 120달러가 지지선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지난 고점이었던 126달러는 물론이거니와 130달러 이상, 일부에서는 150달러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유가의 상승이 물가로 연결되는 이런 국면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사실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또 이제 식자재 이런 쪽 식품 가격을 제외한 우리가 얘기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는 물론 컨센서스보다는 높아요. 6%가 남았습니다만은 근원 소비자 물가는 어느 정도 지금 컨트롤이 되고 있어요. 둔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근원 소비자 물가가 지금 컨트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게 없다라는 물론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헤드라인, 그러니까 일단 이 소비자 물가 자체가 지금 8.6이라는 예상치 않은 그런 이제 수치가 나옴에 따라서 시장은 일단 그에 대한 지금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거칠게 나타나고 있죠. 이런 반응들이. 일단 지금 주말 동안에 공포 심리가 굉장히 쌓여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반응은 저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3%대가 넘는 하락세, 코스피도 2%대 후반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매수가 없어요. 매도세가 워낙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가 없는 거죠. 양시장 합쳐도 상승 종목수가 100개를 좀 넘는 정도. 더군다나 수급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강한 매도를 보이면서 포지션 자체를 갖다가 지금 하방으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여기에다가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한 달 만에 108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1090원대를 넘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1290원대를 넘어갔다가 1230원대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다시금 이제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고요. 고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이제 실망을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정점 통과했다. 이제부터는 이제 완만하지만 둔화가 될 것이다. 이러한 어떤 그런 분석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섣부르게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논하기가 어렵게 된 이러한 국면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것에 민감한 미 국채금리 10년물이 3% 위에서 고착화되고 있어요. 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강달러. 이러한 조합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는 그 공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일단, 뭐 그런 말씀 드리겠지만은 잘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일단 지금 소나기를 좀 피해야 되는 국면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또 하나의 이제 그 대형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죠. 이게 시장이 일단 CPI가 끝나고 나서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 6월 연준의 FOMC로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그나마 6월 FOMC에서 뭔가 이런 그 시장의 우려들을 조금 이제 잠재울 그러한 어떤 그 발언들이라든가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 CPI에 대한 6월 FOMC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 시간으로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반영이 될 건데 과연 그러니까 지금 이제 CPI가 나오고 나서 5월 CPI가 나오고 나서 그 많이 이제 그 부각이 되는 것이 6월 FOMC에서 그 기준금리에 대해서 50bp 가지고 안 되고 75bp 올릴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빅스텝이 아니고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얘기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이건 제 의견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연준의 어떤 스탠스는 빅스텝의 지속.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6월이나 7월 FOMC보다는 9월 FOMC 쪽에서의 어떤 지금 그런 이번 CPI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6월에 50bp, 7월에 50bp, 그리고 9월에는 조금 쉬어가지 않겠느냐, 25bp 이런 식이 나왔었는데 아마도 9월 만약에 이제 그 연준이 좀 더 그 강한 긴축 정책을 원한다면은 9월 달에 어떤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요. 당장 뭐 6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쓰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크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컨트롤이 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결국은 이제는 중요한 건 유가예요.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유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그렇다면 지금 과연 유가가 정말로 뭐 그 원유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막 올라가느냐? 그거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좀 더 큽니다. 이미 이런 원유 생산량은요, 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요.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이슈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 산유 양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전 세계 산유량의 한 1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러시아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상화되는 데 대한 우려들이 지금 계속해서 유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이쪽 그 애널리스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공급은 수요를 초과하는 국면이 됐습니다. 다만 그것이 가격에는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어떤 그 가격으로 반영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면은 유가도 결국 안정화가 되겠지만 결국 이제 문제는 시간이죠. 뭐 당장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번 FOMC에서 얼마나 시장을 좀 달래줄 수 있느냐 여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미국장 같은 경우도 요번에 이제 그 CPI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날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일단 그 중요한 것은 3대 주요 지수가 저점까지는 안 가고 있어요. 우리 시장이 먼저 지금 저점을 깨고 내려갔어요. 미국 시장은 5월 19일 날 저점을 기록을 했는데 그 저점은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심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아요. 조금씩 이제 미국 시장도 어떤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저는 뭐 시장에서 오늘 같은 날 무슨 긍정적인 이유를 찾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중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최근에 뭐 홍콩 시장 같은 경우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중국 본토 증시도 5월 이후에는 지금 굉장히 양호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일본하고 중국이 가장 좀 양호한 증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은 이제 엔화 약세가
수출 기업들한테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은 먼저 침체를 찍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침체세의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제 그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정부의 부양책이 가시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중국 시장의 어떤 바닥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본이나 중국이나 공통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두 나라가 지금 시장에서 조금 차별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역시 인플레이션이에요. 중국도 이번에 보셨겠지만은 뭐 5월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대 나왔고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일본 지금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지금 경계하는 부분 인플레이션인데, 최근에 중국이나 일본이 상대적으로 차별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시장의 어떤 그 시사점을 좀 안겨주고 있고요. 결국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이 조금 계속해서 미국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중국이 조금이라도 바닥을 잡고 올라와주는 모습, 그리고 하반기에는 확실히 좀 이제 나아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우리 증시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오늘 시장 느끼시겠지만은 오늘은 뭐 사실 지금 특별한 종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오늘 상승 종목들은 대부분 테마성, 장이 안 좋으니까 뭐 사료라든가 육계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요번에 이제 미국 CPI에서도 봤지만은 역시 아직까지 그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그리고 이런 그 음식, 어떤 식자재, 이런 식량, 이런 쪽의 가격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뭐 사료라든가 육계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정유주들이 조금 선방을 하고 있고요. 음식 업종도 그나마 지금 선방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업종들은 약합니다. 뭐 오늘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고, 그 밖에 뭐 IT라든가 엔터테인먼트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은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에 따른 그런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지수적인 측면에서 코스피가 저점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점을 잡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저점이 2546이었고 오늘이 2520선도 깨지는 모습이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단기 저점이 어디서 나와주느냐, 뭐 당장 뭐 오늘 오후장에 낙폭을 좀 되돌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하락이 연장이 돼서 2500 밑까지 갔다 올 수 있느냐의 여부, 이런 부분들,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이제 저점을 형성해야지만이 뭔가 좀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강한 매도세를 보이면서 일단 조금 그 방향성을 하방으로 잡고 있다. 그래서 이런 수급적으로 뭔가 좀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일단 시장이 그렇게 녹록한 흐름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뭐 여러분도 느끼시지만 지금 뭐 여기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여기서 그렇다면 팔고 나가야 되느냐?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미 지금 시장은 이미 과매도의 영역에 접어들어 있고요. 뭐 설사 지수가 좀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크게 의미가 있는 하락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더 넓은 관점에서는 지금 일단 말씀드린 대로 좀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 이후에,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뭐가 좀 올라오느냐, 이런 쪽에서 조금 낙폭에 따른 이런 다시 시장의 어떤 진입,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고려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다.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좀 소나기가 오는 상황이고 소나기를 좀 피해야 되는, 다만 시장에 대한 지나친 비관론보다는 지금은 일단 다시 한번 바닥을 잡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장중시황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